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정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농산물 소비와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규 지역 300g 사과 1개 평균 소비자 가격은 3,800원으로 1년 새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매년 준비했던 과일 선물을 어찌 해야 할지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일이 많이 비싸졌는지 과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선물을 또 다른 상품으로 좀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 경제지주의 과실류 도매 가격 위기 단계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사과가 평년보다 110% 오르며 최고 단계인 심각 수준을 기록했고 단감과 감귤도 역시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도 심각의 전 단계인 경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5개 주요 과채류 중 경계인 딸기를 제외하고 오이와 애호박, 가지, 토마토 가격도 심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 유통 매장이 설 명절 농산물 선물 세트 반값 할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농민단체인 농협의 농산물 지원금에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금을 더해 마련한 행사입니다. 찾는 이가 없어 애가 탔던 농민들도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성수품 물가가 상당히 비싸요. 보전을 해주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판로가 많이 되죠. 충북농협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반값 행사에 사과와 배 5천 상자를 공급했습니다. 재수용 반값 사과와 배 4만 5천 세트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설을 앞두고 산지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또 그 정부와 협력, 또 농협 자체의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설 명절 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양을 절반으로 줄인 농산물 속포장 상품도 출시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올해부터는 예방위주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합니다. 충북경찰도 행정을 담당하던 내근직 인력을 대폭 줄여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 신림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한 달 뒤에는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 있는 쇼핑몰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은 현장 치안 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충북경찰도 발맞춰 개편을 시행합니다. 눈에 띄는 건 행정을 담당하던 내근직 인력을 대폭 줄여 현장 경찰을 늘리겠다는 점입니다. 우선 수사부에서는 최근 마약과 강력범죄, 보이스피싱이 활개치고 있는 만큼 70여 명으로 이뤄진 형사기동대를 만들어 수사와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동순찰대입니다.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기동순찰대를 재편합니다. 90여 명의 기동순찰대원은 앞으로 도내 곳곳에 투입돼 수시로 도보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정보과 형사를 충북청 소속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지역 경계를 허물어 집회나 대규모 행사에서 탄력적 대응을 하고 첩보를 일원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집회와 시위 수요가 많은 청주 흥덕선은 정보과 통합에서 예외를 뒀습니다. 경찰의 행정 관리 인력을 감축해서 그 주민들과 맞닿아 있는 그 일선의 현장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그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충북경찰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의 목적을 둔 개편안을 설 연휴가 끝난 뒤 적용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육거리 시장과 가경 터미널 시장 등 5곳의 전통시장 일원에 대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또 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과 담합행위 단속 등을 위해 2개 반 12명으로 대책반을 꾸려 현장 활동을 벌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포함해 설 명절 종합대책으로 6개 분야 29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충청북도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가장 좋지 않았던 2019년과 비교할 경우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29%의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충청북도는 이 기간 14개 시도의 대기질이 악화된 데 비해 충북 지역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육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숙적으로 통하는 윤갑근 예비후보와 또다시 공천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동남 4군 예비후보는 3번째 총선 도전장을 냈습니다. 주윤강 기자입니다. 대학생과 자영업자, 외국인, 근로자 등과 함께 나온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청주 상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육선에 올라 충북 지역 첫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착공, 2045년 대한민국 G3 국가 진입 등 할 일이 많다며 힘있는 집권 여당 중진론을 앞세웠습니다. 정 의원이 청주권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당구 공천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앞서 윤갑근 예비후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라인펀드 로비 의혹을 완전히 벗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과 윤 후보는 지난 2022년 정정순 전 의원의 낙마로 인한 재선거에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인 상당구의 숙적으로 통합니다. 둘 간의 경쟁은 정 의원이 청주청원 통합을 이유로 당에 이의를 제기한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 좋은 청주, 상당, 충북, G3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저 정우택을 더 크게 써 주십시오. 정우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 4군 예비후보는 4선 도전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에게 3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사면 복권된 이 후보는 지난 19대와 20대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절치부심 박 의원에게 다시 도전했습니다. 박 의원을 향해 국가대표급 사익추구 정치인 경실련이 발표한 22대 총선 공천 배제 인물이라고 비판한 이 후보는 이로 민생 법안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가대표급 사익정치인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오늘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박 의원과 박세복 전 영동군수 그리고 김성애 전 비서관 등 3파전 구도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CJB 주윤광입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북 지역에서는 5곳에서 시,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2곳에서만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종배 도당위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관위를 구성해 귀책 사유가 없는 도의원 청주구 선거구와 청주시의원 자선거구만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제25대 회장과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상인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간 의원 후보자 등록을 거쳐 다음 달 16일 1,3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할 90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23일 의원총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신임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청주상공회의소는 그간 합의추대 관례화로 인해 이번에도 합의추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의료 취약 지역인 단양군이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보건의료원 개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석으로 남아있었던 응급의료 전문의와 의료원장까지 모집에 성공하면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넘게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단양군.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단양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경영난으로 폐원했기 때문입니다. 군 보건소와 군립노인요양병원이 응급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중증 질환과 전문적 응급의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막 급하면 이제 제천으로 병원에 갔다가 또 집에 오면 그래 자녀들이 막 이제 서울 같은 데 있으면 막 서울로고만은. 빠른 시간에 그런 응급 상황에서 처치를 받았더라면은 살 수 있었던 환자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뭐 죽는 환자들도 분명 발생을 할 거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의료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최대 3억 8천만 원의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전문의 3명을 확보한 데 이어 마지막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리에 4명이 응시했기 때문입니다. 미달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은 연봉을 4억 2천만 원 선까지 인상한 4차 공고 끝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강화해 병원의 요건을 갖추면서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등 9개 과목, 30개 입원 병상이 가동되는 단양군 보건의료원. 간호사와 공중보건의 등 30여 명의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는 등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을 지금 채용 절차에 있고 그 의료 원장님도 한 분이 원서 접수를 하셔서 그분에 대한 그 채용 절차도 밟고 있고요.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내 신속한 응급치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이 공공건축물은 관리비도 자치단체의 예산,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노후된 건물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낮아서 난방비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청주의료원. 이곳은 MRI나 CT 등 의료 장비들로 지난 2020년 9월 한 달 전기 사용량만 54만 9천 킬로와트시, 전기요금은 7,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에너지 사용량은 48만 9천 킬로와트시로 11%가량 감소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16.9%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면서 효율이 떨어졌던 냉난방기 장치를 교체했고 조명도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로 교체한 결과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란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과 고효율 창호 교체,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고효율 냉난방 장치, 그다음에 LED 조명, 이런 내실 이런 부분이 좀 환경이 좀 개선돼서 이용객들이 좀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보은군의 삼승 보건소도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외풍이 많이 들어와 난방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면서 외벽 단열재 보강과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약 67%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통해 개선된 도내 공공건축물은 179곳. 올해도 경로당과 도서관 등 도내 공공건축물 41곳이 선정된 가운데 충청북도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송지군의 두 번째 고등학교 설립이 가시화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군의 가칭 오송 2고등학교 신설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2고등학교는 30학급에 학생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과 옥천군은 어제 정부가 지방시대 4대 특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범지역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에 도전할 도내시군은 앞서 충북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충주, 제천 등 6곳에서 옥천군까지 7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 문의면과 현도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대청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40년 이상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댐 주변의 규제 완화와 상류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 주민 지원 사업비를 금강 수계 기금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음성군이 농촌주택을 개량해 신축할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2%의 고정금리로 관내 총 28개 농촌주택에 대해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 무주택자나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 귀촌인 등입니다. 충주시가 유아용 놀이시설인 탄금공원 내 라바랜드에 청소년 놀이기구 4종을 추가 설치해 오늘 10월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총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 라바랜드 인접 부지에 하늘자전거, 자이로스 윙 등 청소년 놀이기구 4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탄금공원 내 신규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 등과 연계해 가족 단위 체험활동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